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드라마 폭군의 셰프 5화, 6화 스포일러 설명회를 할 거예요.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5화의 제목은 눈꽃 슈니첼인데요. 전편 마지막에 연희군이 술김에 연지영에게 키가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다음날 연희군은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연지영은 열불이 터져가지고 연희군에게 살떼질하면서 너 밤술 조심해라를 시전하고 나와버려요. 연희군은 연지영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니까 옆에 넷이 상선 할아버지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선 할아버지가 전하가 어제 대령 숙수에게 입박치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제서야 내가 개망나니 짓을 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연지영이 수락관으로 돌아가는데 닌자 광대 공길을 만나게 됩니다. 연지영과 공길은 며칠 전에 있었던 서길금 살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사라지는데요. 여기서 공길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왜 공길은 닌자 광대가 되었는가? 알고 보니 옛날 공길이 어렸을 적 누나가 채홍으로 궁에 끌려가서 궁녀가 되었는데 어떤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누나의 손에 은장도보다 얇고 기다란 칼집 같은 것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서일금 살해 미수 사건에서 살인범이 떨어뜨린 살해 증거물을 공길이 찾았는데 비녀처럼 생긴 칼이거든요. 이 둘을 합체해보니까 아기가 딱 맞는겨. 그래서 누나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닌자 광대가 되어 궁궐로 들어와서 혼자 뒷조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명나라의 사신단이 오는데 조선이 명나라에게 공물을 바치고 명나라도 답례로 약간의 특산품을 주는 방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나라 사신으로 오는 자가 아주 탐욕스러운 환관이자 권력자인 우곤이라는 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사신단이 명나라에 돌아갈 때 환송하게 되잖아요. 그때 선물을 주는데 예단과 은계 200관을 주자는 거예요. 여기서 200관의 무게는 750kg이랍니다. 1톤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매우 많은 양이죠. 연희군은 어이가 출타해버립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명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곡물의 양을 들어주자는 명나라 사대주의파가 있고 아니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조선 자주파가 대립하게 돼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곡물들은 조선 백성이 왕실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희군이 벌떡 일어나면서 조선의 열쇠는 조선의 왕실의 것이다 를 외치고 사신단의 곡물, 행사 등을 축수를 명하면서 국봉 한 사발이 말아주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번에 비밀리에 연희군의 엄마의 죽음을 추적하던 부하가 제3대군의 암살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었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거든요. 근데 그 부하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또 연희군은 엄마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는데요.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 친구인데 명나라 사신단 문제, 돌아가신 엄마 문제 등 근심 걱정이 많아지니까 입맛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연지영이 밥을 만들어서 계속 가져다 바치는데 계속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래도 자기 남친이라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안 먹다가 근심하던 연희군도 이제는 지쳤는지 허기가 진다고 밥을 먹자고 해서 연지영이 치킨 스프를 끓여오게 됩니다. 연희군은 스프를 맛있게 먹고 연지영 덕분에 다시 한번 행복한 순간을 느끼게 되죠. 또한 연지영 역시도 자신의 밥을 맛있게 먹는 연희군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가 더 가까워지게 돼요. 이번엔 제3대군으로 넘어가서 제3대군은 저번 사냥터에서 연희군에게 화살을 쏜 암살자를 보낸 사람을 찾아냈는데 바로 왕의 스승을 맡은 대제학 벼슬의 김양손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제3대군은 너무 경솔했다고 다그치며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단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양손이 의뢰한 암살자를 만나서 땅 문서와 돈을 주면서 숨어 살으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함정이었던 거임. 그래서 그 암살자와 제3대군 암살자가 싸우는데 근데 이 녀석이 보통이 아니야. 5명하고 붙었는데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반전인 게
연희군을 쐈던 암살자는 바로 닌자 광대 공길이었던 거예요. 두둥탁. 아무튼 다시 수락관 연지영으로 돌아와서 그날은 연희군의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어서 제산대군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눈꽃 슈니첼이라는 돈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빵가루가 없으니까 눈꽃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여기서 눈꽃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밀가루 튀김 반죽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만드는 게 눈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재료들은 그 시대에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천재 연지영이 돈가스를 만들어내요.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거든요. 완성된 것을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강목주가 제산대군이 오니까 자기도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강목주는 맹숙수를 시켜서 자신이 대접할 식사를 만들게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음식이 식사에 오르게 되는데 하나는 맹숙수가 만든 닭고기 국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지영이 만든 눈꽃 슈니첼인데요. 먼저 강목주의 닭고기국을 먹는데 반응이 그냥 그래요. 이제 연지영이 만든 눈꽃 슈니첼을 먹게 되는데요. 연희군의 리액션도 좋지만 제산대군의 리액션도 좋더라고요. 눈이 이미 돌아가 있어. 그리고 몸을 덜덜 떨어. 배경 CG에 황금 기름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돈가스가 솟구치고 산딸기가 날아다녀. 살 굶은 종놈 마냥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는데 야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연희군하고 제산대군 둘 중 한 분은 곧 음식 CF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강목주의 음식은 먹지를 않아. 또 강목주가 굴욕을 당했잖아요.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강목주님 예쁜 것 같아요. 두둥탁. 이제 드디어 명나라 사신단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조선시대잖아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명나라 사신이 육로로 며칠에 걸쳐서 서울로 오게 될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그 고을의 관아에서 머물게 되는데 명나라 사신 우곤이 금쪽이 마냥 한식이 맛없다고 음식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곤이 명나라 숙수 3명을 데려오는데요. 한 명은 백발의 도사 같은 사람인데 이름은 당백룡이에요. 얘가 명나라 대령숙수 1장인데 사천요리의 대가입니다. 사천요리는 요즘도 유명한 요리죠. 그리고 앙칼진 절세미녀가 있는데 이름이 아비수예요. 얘가 2장인데 얘도 사천요리사이고요. 예쁩니다. 그리고 코수염 아저씨 공문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3장이고 쿵푸 요리의 대가래요. 여기서 쿵푸 요리가 저는 무슨 소림 축구처럼 쿵푸하고 요리를 섞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산동지방 요리라고 해요. 이건 역시 매우 유명한 요리죠. 이렇게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요리사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접대를 하는 조선 관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먹여주고 조선 관료가 놀라면 우곤이 중식이 더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외교에서 명나라가 우위에 서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무술도 꽤 잘해서 경호원 역할도 합니다. 다시 연지영으로 돌아와서 상산 할아버지의 안내로 왕실의 온실인 장원서라는 곳을 구경하게 돼요. 여기는 왕실에 올리는 꽃, 과일, 채소들을 기르는 곳이래요. 장원서의 내부가 공개가 되는데 꽃이 흐드러지게 펴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편도라고 해서 아무도 나무가 있고 결정적으로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조금 시대가 맞진 않지만 장르가 판타지라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고추가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고추장 요리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연지영이 구경하다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 연희군이 등장합니다. 연희군이 저번에 연지영에게 선키갈 후 기억 안 남을 시전했잖아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장원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줍니다. 또한 임송재가 가방을 찾아서 연희군에게 둘이 잘해보라고 줬거든요. 그 가방을 연지영에게 주면서 오다 주었다를 시전합니다. 이건 오늘 연지영 생일이야. 신났어 아주 그냥. 그러면서 진솔하게 연희군이 연지영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고백 공격에 시동을 걸다가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 있죠? 어어어어 하면서 서로 포개지면서 연희군이 땅에 드러눕고 그 위로 연지영이 넘어지며 올라타는 설레이는 벽치기가 아닌 땅치기를 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화가 끝나게 돼요. 6화의 제목은 흑임자 마카롱입니다. 지난번에 둘이 넘어져서 포개졌잖아요. 뭔가 오그라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서
연지영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가방을 보는데 망운록이 없는겨.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원래는 연지영이 미래에서 가져온 망운록은 연희군이 만든 망운록인데 이 미래의 망운록이 만들어진 조선시대로 오게 되었고 연희군이 자신이 쓰던 일기의 책 제목을 망운록이라고 지으면서 같은 시 공간에 두 개의 같은 물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연지영이 가져온 망운록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시간여행 장르의 클리셰 같은 설정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연지영은 망했어요. 여친이 심룩하니까 연희군이 사신단이 가면 숲을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하며 망록은 다음 기회에 찾아보기로 합니다. 드디어 명나라 사신단이 궁궐에 입성해서 우곤이 연희군하고 명나라 공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곤 이 환관 녀석이 이번 공물의 양을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희군이 이게 맞는 거냐고 따지면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한편 수락관에서는 명나라 사신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다가가 흑임자 마카롱이었어요. 일단 연지영이 소젖을 이용해서 조선시대에 버터를 만들어 두었고 아몬드 가루, 흑임자, 설탕, 달걀 흰자를 사용해서 반죽을 만들고 솥에 쪄서 마카롱의 코크 부분, 그러니까 위아래 과자 같은 부분 있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카롱 코크 사이에 넣는 크림 같은 부분 있죠? 그거는 버터와 설탕, 흑임자를 섞어서 만들었대요. 명나라 사신단도 이걸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하면서 우곤하고 중국 요리사들이 한 입 먹어보게 되는데 무슨 향정신성 약물을 섭취한 듯 눈이 돌아가고 사이키델릭한 무기징의 조명이 나를 비추네 하면서 춤만 추지 않았지 몸이 들썩거리는 황홀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카롱에 감탄을 하다가 우곤이 대국의 맛도 보여주고 싶다며 양국의 숙수들이 요리 경합을 벌여 곡물의 양을 정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희군도 승낙하게 되는데 이걸 승낙한 것도 웃겨요. 사실은 연지영이 안 된다고 사인을 보냈는데 그걸 연희군이 잘못 알아듣고 승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대왕대비의 귀에도 들어가는데요. 우곤이 곡물을 뜯어내려고 괜히 시비 걸고 말썽을 부리는 것 같으니까 대왕대비가 명나라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신 한 통을 명나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제산대군은 이 경합을 이용해 정권을 바꿀 기회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제산대군 쪽 사람을 보내서 뇌물을 주고 인삼채굴권도 약속해주면서 정권을 바꾸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군과 제산대군 파가 손을 잡게 돼요. 근데 그것을 공길이 보고 연희군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길은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제산대군 사람이 우군을 만난다고만 보고를 합니다. 그래도 연희군은 조금 의심하게 돼요. 한편 강목주는 자신의 수락관 사람인 맹숙수에게 이번 요리 경합에서 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연지영과 수락관 사람들은 이번 요리 경합 때 고추장을 만들려고 빨갛게 말린 고추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궁궐에는 방앗간이 없으니까 궁 밖의 시장으로 나가서 고춧가루로 빻게 되는데 궁 밖은 위험하니 연희군이 같이 가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녀석 눈빛을 보면 그냥 여친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맹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작거리로 나섰는데요. 우리나라 촬영 기술이 정말 좋더라고요. 선남 선녀들의 데이트 장면을 참 풋풋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도록 너무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요. 거기서 또 옥으로 만든 나비 놀이개가 나오는데 예전에 망운록에 달려있던 놀이개였어요. 그것을 연희군이 연지영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물을 줘요. 그리고 연지영도 연희군에게 마음에 안정을 주는 꽃이라면서 아이리스, 한국어로 붓꽃을 선물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연지영과 연희군은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데요. 저녁까지 연희군과 데이트가 끝나고 연지영이 수락관에 돌아왔는데 수락관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명나라 이짱숙수, 아비수가 염탐하러 와본 거예요. 거기서 엄숙수가 명나라에 요리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 중국말을 다 알아듣는데 아비수가 팔을 썰어 놓은 모양을 보고 형편없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에 긁힌 수락관 사람들과 아비수가 팥썰기 시합을 벌이는데 결과는 뻔하잖아요.
수락관 사람들이 전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지영이 돌아올 때까지 밥을 도둑 맞은 강아지 마냥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은 연지영이 조선 숙수의 힘을 보여주자며 수락관 사람을 응원하고 규합하게 됩니다. 다음날 명나라 사신단, 조선 궁궐 사람들 두 파가 모여서 경합에 사용할 시제, 그러니까 요리의 주제를 정하는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직사각형의 얇고 긴 대나무에다가 한자를 씁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개 써서 어떤 병에다 담아두고 사람들이 두 개를 뽑아서 뽑은 두 개의 한자를 조합해 시제를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업슬무, 고기 육을 뽑아서 그동안 본 적 없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알지, 바꿀 역을 뽑아서 서로 양국의 요리를 바꿔서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국물탕, 인삼 3을 뽑아서 인삼을 넣은 탕 요리를 하게 돼요. 우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합니다. 곡물의 양을 2배로 늘리고 조선의 인삼 채굴권까지 걸자는 거예요. 아주 싹 빨아먹겠다는 소리죠. 이런 고추도 없는 녀석에게 질 수 없다. 이 구역의 폭군은 나다.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연희군이 이것을 받아치면서 조선이 이기면 곡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탕수수와 진말가루를 원하는 만큼 입도 선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말가루는 밀가루고요. 입도 선매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전에 미리 금액을 지불하고 상인이 가져갈 수확물을 정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나라는 조선이 원하는 만큼 사탕수수와 진말가루를 줘야 하는 거예요. 사탕수수와 진말가루는 명나라에서도 귀한 식재료라 이것은 명나라가 조선에게 역조공을 하는 꼴이거든요. 우곤이 머뭇거리다 제산대군파 사람이 눈짓으로 도와주겠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곤이 이것을 승낙해요. 그리하여 연지영, 엄숙수, 맹숙수의 조선 숙수팀과 당백룡, 아비수, 공문래의 명나라 숙수팀의 한판 요리 대결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예고하면서 6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한번 보세요.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오늘 폭군의 셰프 5화, 6화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